제71회 아카데미 시상식. 로베르토! 로베르토라는 이름이 호명되자 한 남성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의자 위로 펄쩍 뛰어오릅니다.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가는 도리어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광경이 벌어진 걸까요? 그 해답은 다음 영화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끌어올릴 영화는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았던 한 이탈리아 사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1939년 이탈리아, 한 사내가 친구와 함께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합니다. 그런데 등장부터 예사롭지가 않네요. 사내가 탄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덤불을 지나 꽃가마를 뒤집어 쓴 채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향합니다. 사내는 피하라고 손을 휘두르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도리어 환호를 하죠. 이 짧은 오프닝에는 영화의 주제와 성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내가 팔을 휘두르는 모습은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파시즘 국가가 사용하던 경례 구호와 닮아 있었죠. 하지만 사내의 의도는 파시즘 찬양이 아니었고 교묘하게 어긋나는 아이러니는 관객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즉,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끔찍했던 파시즘을 유쾌한 코미디로 승화하는 블랙 코미디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내의 이름은 귀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는 괴짜지만 그 거짓말이 왠지 밉지 않은 호감 가는 사내였습니다. 차를 수리하러 멈춘 곳에서 귀도는 운명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Buongiorno, principessa. 공주님의 이름은 도라. 이때까지만 해도 귀도는 그녀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죠. 영화는 도시로 상경한 귀도의 모습을 코믹하게 그려냅니다. 화분을 맞고 달걀을 뒤집어 쓰는 고전적인 웃음을 선사하죠. 이 와중에 베니토, 아돌포 같은 이름으로 파시즘 정권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운명처럼 도라를 만나게 되죠. Buongiorno, principessa. Chissà se un giorno riusciremo a incontrarci in piedi, eh? Beh, mi scusi, ma ora devo proprio scappare, eh? Arrivederla. Arrivederla, principessa. 도시로 온 귀도는 숙부의 도움으로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됩니다. 특유의 말빨과 능글맞은 수완으로 웨이터 역할도 잘 해내죠. 그러던 어느 날 호텔을 방문한 장학사가 도라가 근무하는 학교에 방문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라가 보고 싶었던 귀도는 장학사로 가장해 도라의 학교를 찾아가죠. 여기서도 영화는 파시즘 비판과 코미디, 그리고 로맨스를 기가 막히게 버무려냅니다. 장학사가 연설할 주제는 민족의 우월성. 하지만 귀도는 이 인종차별적인 주제를 귓볼과 배꼽 자랑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를 바라보는 도라의 표정은 말 그대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도라가 극장을 찾을 거란 사실을 알게 된 귀도는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납치를 계획합니다. Potevi almeno venirmi a prendere con l'ombrello, ma sei un gran maleducato. Guarda qua in che condizioni sono ridotta. Tanto mi viene sempre quando mi fanno fare una cosa che non mi piace. Un bel gelato al cioccolato. E invece a te? Ah! Buongiorno, principessa. È incredibile. 두 사람의 데이트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앞서서 지나쳤던 많은 장면이 복선이 되어 돌아오며 환상적인 코미디를 선사하죠. Maria, la chiave! Maria, manda qualcuno a dirci fra quanto tempo dobbiamo prendere questo gelato al cioccolato. Fra 7 minuti. Maria, manda qualcuno che dia un cappello asciutto a questo mio amico. Bene. Buonasera, principessa. Arriveder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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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belle nuit d'amour, que belle nuit. 어느 날 호텔에서 성대한 약혼식이 열리게 되고 귀도는 약혼식의 주인공이 도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 밑에서 감미로운 키스를 나누고 유대인의 말을 타고는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약혼식장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귀도. 도라가 그윽한 눈빛으로 귀도를 바라보고 귀도는 이끌리듯 도라를 따라 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실에서는 조슈아라는 꼬마가 튀어나오죠. 이 장면은 영화만이 표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실로 들어가는 두 남녀와 그곳에서 튀어나오는 꼬마. 이 간단한 장면으로 귀도와 도라가 결혼했다는 사실과 수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한꺼번에 압축하고 있죠. 세 사람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냈지만 정치 상황은 점점 무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장과 거리에는 군인들의 군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상점에는 유대인과 개 출입 금지라는 푯말이 붙었습니다. 귀도는 아들에게 차별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거짓말로 둘러댈 뿐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손길은 이탈리아까지 뻗쳤고 유대인이었던 귀도와 아들은 결국 수용소로 끌려가고 말았죠. 그 와중에도 귀도는 아들을 거짓말로 위로합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생일이라 여행 나왔다고 둘러대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게 역시 귀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따라 기차에 탑승하고 그렇게 온 가족이 유대인 수용소로 향하게 되죠. 귀도는 아들에게 수용소가 게임을 위한 캠프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1000점을 먼저 따면 탱크를 탈 수 있다고 아들을 달래죠. Che ha detto? Cerca uno che parla tedesco, spiega tutte le regole del campo. Che sei tedesco? No. 독일군은 수용소 규칙을 설명했지만 귀도는 이를 게임 규칙으로 바꿔버립니다. 귀도의 능글맞은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지만 시대의 비극 앞에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는 장면이기도 하죠. 수용소에서는 유대인을 강제 노역시키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스실로 데려가 처형했습니다. 처형당한 사람들의 남은 옷가지를 정리하는 장면은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의 사랑꾼 귀도는 어딘가에 있을 아내를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Buongiorno, principessa! Stanotte t'ho sognata tutta la notte. Non penso che a te, principessa. Penso sempre a te. E ora... Mamma, vedete il babbo mi porta in carriola senza guidare. Da moretta e ridere, siamo in testa. Quanti punti abbiamo oggi, babbo? Pio, corri, corri qui dietro, c'è quelli cattivi che urlano, andiamo. Dove? Di qua, vieni. Oh, vieni, Josué. 수용소 신체 검사 날, 귀도는 과거 호텔에서 만났던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의사 레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독일의 군의관이 되어 있었죠. Se fai il mio nome non ci sono più. Il silenzio. Il Grand Hotel. Guido. 귀도는 군의관의 도움으로 좀 더 편한 업무를 맡게 되고 재치를 발휘해서 조슈아에게 맛있는 간식도 먹게 해줍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귀도는 끔찍한 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시체들. 얼마 후 숙소 주변에서 소란스러운 총소리가 들려오고 독일군이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패배한 독일군이 남은 유대인을 처형하고 도망치려는 것이었죠. 독일군이 저지른 짓을 알았던 귀도는 아들과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려 합니다. 가까스로 아내를 찾아가 처형장에 도착하기 전에 트럭에서 뛰어내리라고 알려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독일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하지만 귀도는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귀도는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 유쾌한 발걸음으로 구석진 골목을 향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관총 소리뿐이었죠. 다음 날 남은 독일군이 모두 철수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조슈아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탱크가 들이닥치죠. 조슈아는 상으로 탱크를 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슈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죠. 마지막까지도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는 조슈아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삶을 소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독재 정권 하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그로 인해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사실을 안다면 소풍이라는 말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다가오진 않죠. 어째서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은 이 영화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사람들은 파시즘에 저항했던 사상가 레프 트로츠키의 유언장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귀도였다면 정말로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귀도 덕분에 조슈아의 수용소 생활이 소풍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에는 참혹한 절망마저도 아름답게 바꾸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 오두방정을 떠는 로베르토를 보면 총뿌리 앞에서도 유쾌한 걸음을 잊지 않았던 귀도의 모습이 떠올라 다시 눈시울이 붉어지게 됩니다. 시대의 비극마저 유쾌한 코미디와 아름다운 사랑으로 빚어내어 많은 사람의 가슴에 인생 영화로 남은 걸작. 인생은 아름다워였습니다.